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종우입니다. 여러분, 매일 쓰는 식용유 하나만 바꿔도 심장병 위험이 30%나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름인데 어떤 건 약이 되고 어떤 건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엌에는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저는 60대 내과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기름이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환자분들의 혈관 상태가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할 때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이 타지 않게 하고 풍미를 더하는 조연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과 간, 그리고 뇌 건강을 좌우하는 주연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시는 그 기름 한 스푼이 10년 뒤 혈관을 맑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기름의 세계를 제대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기름의 기본 구조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참기름, 코코넛 오일,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아보카도 오일까지 종류별로 장단점과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실제 환자분들이 기름을 바꾸면서 건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례도 들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기름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팁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기름, 즉 식용유는 사실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이죠. 포화지방은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에너지원이 되지만 과다하면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해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올리브유, 들기름, 카놀라유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불포화지방은 다시 단일 불포화지방과 다중 불포화지방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으로 갈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지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변형지방으로 몸에 가장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그리고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가열할 때 생기는데 정말로 피해야 할 성분이죠. 그렇다면 요즘 핫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는 도대체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먼저 오메가3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필수지방산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지만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들기름, 아마씨유에 아주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게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오메가6는 콩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기름, 포도씨유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문제는 과다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미 과자, 인스턴트 식품, 외식에서 오메가6를 충분히, 아니 과도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면 관절염, 동맥경화, 비만 같은 염증성 질환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과, 영양학 분야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상적으로는 1대4 정도가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섭취 비율은 1대 10, 1대 20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메가9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메가9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 우리 몸에서 일부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은 아니지만 건강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고 아보카도 오일, 카놀라유에도 풍부합니다. 오메가9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의 오메가9 때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름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기름 하면 제일 먼저 올리브유를 떠올리실 겁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풍부한 대표적인 기름으로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한 스푼의 올리브유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약 14%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는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올리브유도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이나 저온 조리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이름 때문에 인공적인 기름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채씨에서 뽑은 기름이고 오메가9과 함께 오메가3도 어느 정도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의 균형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시작된 기름이라 이름도 캐나다 오일, 카놀라유라고 부르게 된 거죠. 실제로 카놀라유를 적당히 사용한 사람들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심혈관 위험 인자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유전자 변형 유채씨에서 뽑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서 볶음이나 구이에 쓰기에도 무난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름은 우리 한국인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사실상 오메가3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물성 기름입니다. 실제로 들깨의 오메가3 함량은 아마씨 못지않게 높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혈관 건강을 위해 좋은 기름으로 바꿔보라라고 권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기름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들기름이 훌륭한 대체제가 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면 혈액이 끈적이지 않게 하고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런 효과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아주 잘 되는 기름입니다. 즉 쉽게 상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 뚜껑을 열고 오래 두면 금방 맛이 변합니다. 들기름은 열에도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샐러드나 나물 무침 같은 데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한국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이죠. 참기름의 경우 오메가6가 많기는 하지만 동시에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나름의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리그난은 세포 노화를 막고 여성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기름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소량을 활용하면 기름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량 사용하면 오메가6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을 향신료 개념으로만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에 한두 방울 넣는 정도, 나물 무침에 살짝 돌려주는 정도로 활용하면 건강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기도 하지만 논란이 참 많은 기름이기도 합니다. 코코넛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반 식물성 기름은 대체로 불포화지방이 많은데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약 80에서 90%에 달합니다. 일부에서는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중세지방산, 즉 MCT가 체중 감량이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단기간의 연구에서는 약간의 체중 감소 효과나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는 포화지방이 많은 코코넛 오일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코코넛 오일을 건강식품처럼 드시다가 수치가 더 약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코코넛 오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바라기유입니다. 해바라기유는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많이 쓰입니다. 오메가6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6는 적당하면 필수적이지만 과잉이 문제입니다. 현대인은 이미 오메가6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바라기유로 더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튀김 요리에 자주 쓰면 산화된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한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재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유해산화물이 생기는데 이건 정말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 해바라기유를 쓰시더라도 한번 쓴 기름은 과감히 버리시고 튀김 요리를 자주 하지 않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는 포도씨유입니다. 포도씨유는 고급 기름으로 알려져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 조리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죠.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포도씨유는 오메가6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을 주력으로 쓰고 포도씨유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포도씨유에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그 양은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도 포도씨유를 쓰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기름만 계속 쓰시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드릴 기름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요즘 건강식품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기름이 됐죠.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오메가9, 즉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올리브유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또 발연점이 올리브유보다 높아서 볶음이나 구이에도 비교적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비타민이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눈 건강과 세포 노화 억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보카도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보관 조건에 따라 쉽게 산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이 밖에도 요즘 신흥 건강 오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카다미아 오일, 호두 오일, 피칸 오일 등이죠. 이런 견과류 오일은 각각 특유의 지방산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두 오일은 오메가3가 꽤 많아서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평가를 받고 마카다미아 오일은 오메가9이 주를 이루어 혈관 보호에 유익합니다. 다만 이런 기름들은 가격이 높고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요리에 넉넉히 쓰기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건강 보조 개념으로 소량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제 기름의 종류를 살펴봤으니 조리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도 꼭 짚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기름을 고르셔도 잘못 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풍부해서 혈관에 좋지만 발연점이 낮은 편이라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나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되도록 샐러드 드레싱이나 저온 조리에 쓰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카놀라유나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볶음이나 구이에 잘 맞습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열에 취약하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생으로 뿌려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바라기유나 포도씨유는 발연점은 높지만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자주 쓰면 염증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데 기름을 한번 튀김에 쓰고 다시 쓰면 산화된 지방, 트랜스지방, 발암 물질까지 생겨버립니다. 특히 고온에서 오래 튀긴 기름을 반복해서 쓰는 건 정말 간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튀김 요리는 애초에 자주 하지 않는 게 건강에 이롭고 부득이하게 했다면 기름은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집에서 늘 포도씨유만 사용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였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오메가6가 많은 포도씨유 대신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섞어서 쓰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쯤 뒤 재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기름만 바꿨는데 수치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기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5세 여성 환자분인데 이분은 관절염이 심해서 염증 수치가 늘 높았습니다. 평소에 식습관을 살펴보니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오메가6 위주 기름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들기름과 아보카도 오일로 바꿔 쓰시도록 권했더니 몇 달 뒤 염증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했지만 기름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름은 단순히 조리의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염증과 혈관 건강, 나아가 수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 사례에서 확인한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다양한 기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간, 뇌 건강을 좌우하는 주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첫째, 기름은 종류별 특징을 알고 골라야 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같은 오메가9이 풍부한 기름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오메가3 기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특히 현대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반면 오메가6가 많은 콩기름, 해바라기유, 포도씨유는 이미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코코넛 오일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째, 조리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성분이 파괴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은 가급적 생으로 활용하고 카놀라유, 아보카도, 오일은 볶음이나 구이에 쓰는 게 좋습니다. 튀김은 되도록 자주 하지 않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번 쓴 기름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 보관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은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하고 빛과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꼭 밀폐해서 두셔야 합니다. 뚜껑을 자주 열고 오래 두면 금세 산패돼 몸에 해로워집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성인 기준 하루에 대략 2-3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음식에서 들어오는 지방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은 오히려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정량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건 균형입니다.
특정 기름만 고집하지 말고 올리브유, 들기름, 카놀라유 등을 상황에 맞게 섞어 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야 오메가3, 6, 9의 균형이 맞춰지고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조금은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기름을 이렇게 바꿔야 하는구나 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였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건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쓰는 기름을 현명하게 고르고 올바르게 쓰는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정보, 오랜 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